개인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학교 알림이라는 사이트고요. 보이시죠? 여기서 경민고등학교 치면 조회가 돼요. 여기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 안에 교육활동에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이라고 나와요. 이게 이제 편제표거든요. 보통 여기에 올려줘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파일 다운 받으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 과목 어떻게 하는지를 적어놓거든요. 물론 이제 보시면 정신없이 적혀 있어서 이제 저는 제 나름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보기 좋게 정리해 놓은 거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원래는 학년별로. 그래서 여기는 20과 이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아요. 이 표가 조금 복잡해서 오늘 다 설명을 드릴 거긴 해요. 네. 일반 과정이랑 체육교육 과정이 여기 따로 있네요. 근데 어차피 대부분 일반 과정 보실 거니까 이걸로 보시면 될 거고 그냥 간단히 어차피 1학년 1, 2학기는 다 동일하고요. 네, 여기는 어차피 다 공통 국어, 통합과 통합사회이고 2학년 1, 2학기에서 요 위에 부분은 이제 공통 과정이에요. 거긴 상관이 없고 이제 요 밑에 이제 여기가 선택 과목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택 4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 칸 내에서 4개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어쨌든 문화생지랑 여기 지금 기하를 여기 넣어놨거든요. 네, 기하를 무슨 생각으로 2학년 1학기에 넣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런 게 좀 학교별로 조금 갈려요. 좀 기하 4개를 선택해서 여기서 이제 요 중에서 4개를 선택해라 라는 얘기인데 당연히 기하는 들어가야 되고요. 공과대학이랑 이과 쪽 생각할 거면 문화생 요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미 기하에 문화생이라고 정해져 있는 거고 또 밑에 현대사를 사탄 과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과탐이 조금 불안하고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이제 과학에서 하나를 빼시고 사탐을 하나 넣는 구조인 건데 근데 이 공에 좀 관련한 이것도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인데 대학들이 다 보시면 이렇게 건장이소과목을 발표를 해놨어요. 이거는 서울대라서 그렇고 만만한 건대, 경희대 같은 거 보면 대부분 보시면 다 네, 같은 과목들 다 거의 아, 네, 살 거예요. 지금 약간 개별적으로 설명 하나 드리느라고 네,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네, 보시면 근데 다 들어오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다 듣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요거 제가 포인트 뽑아 드리고요. 네, 하여튼 요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3학년 1학기에 어마어마하게 열어놨네요. 뭐가 되게 많네요. 네네. 네. 제가 아는 이름이 아니다. 민종이 어머니 아직 안 오셨어요. 네. 일단 시간이 돼서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프랑스 과학학원 원장 김백장이라고 하고요. 원래는 제가 이번 설명회를
평가를 조금 원래는 6월 중에 하는 게 맞았어요. 네, 모든 게 다 5월 말쯤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6월 중에 하는 게 맞는데 뭐 작년에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은 알지만 제가 지금 애기가 4살, 7살이어가지고 오늘도 지금 무슨 정신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방금 전까지 막 발작하는 애를 안고 있다가 나와가지고 일단 그래도 지금 방학 학교 최대한 빨리 좀 한 거고 어머님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도대체 이놈의 선택 과목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28년 대입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방송들이 많이 얘기를 해서 얼추 조금 아시는데 이 하나하나 세부적인 과목들에 대해서는 많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이제 어머님들이랑 학생들 좀 입맛에 맞게끔 그 과목 설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좀 최대한 연구를 해놨고요. 오늘은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이런 자료 정리해서 보여드리는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해서 제가 1부 이렇게 해서 과목 설명 최대한 많이 해드릴 거고 2부 저희 부원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어쨌든 28 대입이랑 연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 설명이랑 저희 커리큘럼 같은 설명하고 마무리 지을 거고요. 네, 일단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2년 개정교육과정에서 이제 저는 주로 과학 네. 과목이 사실 여러 개인데 그 중에서 좀 저는 과학 수강 과목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이거를 저희가 봐야 되는 이유는 대학에서 권장 이수 과목을 다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권장 이수 과목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과 과목이에요. 바탕 이것도. 네.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좀 많이 말씀을 드릴 거고 사탐이랑 나머지 과목도 좀 들어가 있는 대학들이 있기는 한데 어차피 수학이랑 국영수는 어차피 기본 필수 이수 과목 다 이수를 하게 되어 있고 사탐은 문과 쪽 가실 분들은 그러니까 문과대학 쪽 가실 분들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일단 제일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될 게 지금 분류를 조금 못 받으신 분 좀 계실까요? 일단 뭐 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정이 되었고요.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과목들 중에서 뭐 이런 거는 뭐 다 아실 것 같아요. 이제 5등급제다라고 해서 이제 사실상 이제 2등급 같으면 인정을 좀 힘들어요. 물론 이제 여러 과목 중에서 뭐 한 과목 2등급 나왔다 이런 거는 좀 애교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근데 2등급이 다수다. 2등급이 다수에 3등급이 조금 껴있거나 뭐 하여튼 2등급이 다수면 예전 9등급제 기준으로는 3, 4등급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3, 4등급이면 사실 건대 라인 불안해요. 건동이 불안해집니다. 저희가 보통 저희 지역에서 제가 이제 전 태생이 일락분이라서 일락분 부모님들이랑 되게 좀 친숙한데 저희는 이제 저희 지역에 이제 심리적 방어선은 건동이에요. 네, 근데 건동이 3, 4등급이 조금 불안해요. 네, 최소한 예전 기준 1, 2등급을 유지하려면 이제는 1등급에서 최대한 안 벗어나는 게 중요한 시기가 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9등급이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좋았다기보다는 저희 지역에 되게 유리했어요. 잘 맞어요, 되게. 잘 맞고 굉장히 유리한 건데 왜 자꾸 바꾸나. 그래서 저희 지역 보시면 9등급제로 바뀌고 내신 강화되고 특히 그 블라인드제, 고교 블라인드제 하자마자 바로 서울대학교에 바꾸내기 시작했거든요. 그전에는 어머님들 아마 2020년대 전후로는 말도 못했어요. 그때는 여기 송현고 전교 1등이 상육대 가고 재수 그때 당시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받으셨어요. 그때 분이 그래서 수의대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강하시게 말씀하시면 저는 말씀을 좀 못 드리잖아요. 근데 힘들 텐데 하더니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상육대 가고 그때 당시 막 송양고 처음 개교했네 어쩌네 막 이랬을 때 첫해 졸업생인데 전교권이었거든요. 그때 그 친구가 전문대 갔죠. 그러다가 이제 블라인드제 하고 어쩌고 하면서 이제 서울대보다 막 보내기 시작하는데 또 바꾼다니까 저는 아니 왜 바꾸나 이제 이 생각인데 어쨌든 이제 어머님들 보시기에는 이제 1등급에서 벗어나면 조금 많이 불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절대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공문이 조금 좀 중의적으로 나와 있는데 거의 대부분 상대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과목들은. 그리고 이제 융합선택 과목, 그러니까 체육, 미술, 음악이랑 일부 융합선택 과목들은 절대평가예요. 얘들은 이제 그러면 등급이 산출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A, B, C, D 성취도 이제 중학생들 나오는 것처럼 그냥 90점 이상이면 A, B, C 이렇게 나오는 거라는 거죠. 네, 보시면 지금 여기에 있는 과목들은 다 5등 국제 상대평가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어차피 어머님들 뭐 고1의 여기 부분은 다 아실 거고 뭐 국영수는 다 무조건 들어가요. 근데 제일 많이 헷갈리게 적어놓은 게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과탐에서 이제 기존에 물화생지 1, 2였던 게 색이 2권이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물리 1, 고등학교 3학년 때 물리 2 이랬던 게 이제는 물리학, 역학과 에너지, 전자계열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네. 이렇게 3권으로 나눠지고 한 학기당 한 권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교육부 발표에서는 마치 상대평가 아닌 것처럼 나와 있는데 다 상대평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 상대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 융합선택이라고 무조건 절대평가도 아니고 이쪽에 나오는 융합선택 과목들은 상대평가 나옵니다. 네. 그리고 아마도 지금 사실상 이제는 고3 1학기 때까지 내신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거예요. 왜냐면 물리학 2학년 1학기 때 들어가고요. 역학과 에너지는 2학년 2학기 때 수강을 해요. 그 다음에 전자기와 양자는 3학년 1학기 때 수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3학년 1학기 때 전자기와 양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때까지도 내신 등급 나오니까 신경 써야 된다는 소리예요. 네. 뭐 대신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이제는 과탐이 사라지고 이제 통합과 원수만 들어가죠. 네. 대신 또 송합 차이를 봐야 되긴 하지만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 교육과정의 목적은 명확해요. 말하고 싶은 거는 기존에 이제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만 해서 대학 가던 거를 뜯어고치겠다는 거죠. 도대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있는 과목들이 뜨리면 무조건 상대평가 본다, 등급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렇죠. 여기 있는 과목들은 절대평가예요. 그 등급이 안 나옵니다. A, B, C, D, E 이제 성취도만 나오는 거죠. 뭐 어차피 근데 은미체고 탐구 실험 원래 항상 이거는 절대평가였고요. 과학의 역사 문화 기반하는 공학과 탐구 이런 거 절대평가. 제가 느끼기에는 3학년 1학기 때 요 과목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거든요. 학습 부담 줄이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들어가시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과목이 남는다는 전제 하에요. 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것들 제가 일부러 지금 다 뽑아서 드린 게 참고 많이 하시라고. 이거 제가 외울 수는 없잖아요.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머니 혹시 그 이번 설명회는 제가 거의 하는 브리핑에 가깝기 때문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중간에 그냥 멈추시고 물어보시는 게 나으세요. 아무튼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네, 이제 좀 과학 과목으로 좀 들어갈게요. 과학 선택 과목으로. 아까 보시는 바 여기는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었어요. 국영수가 탁사가 다 들어가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과학 선택 과목만 좀 따로 내보면 필수 이수 과목이 있고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뭐 심화 이렇게 나눠지면 사실 이런 위에 이런 무슨 계열이냐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 머리만 아플 뿐이지. 네. 근데 그냥 좀 뭉뚱그려 보기에는 공통 과목은 보일 때 듣는 거. 네. 국영수로 따지면 이제 국영수도 뭐 대부분 보일 때 듣는 거. 그리고 어차피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통합과학 원수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수능에서의 거죠. 통합과학 원수가 통합 사회 원수랑 같이 수능을 다 봐야 돼요. 이제 내용이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오겠죠. 빠서 좀 어렵게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 그리고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저희 지역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계속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대출을 본 일락동이에요. 저는 여기서 오래 있었기 때문에 포인트가 이 정도에 맞춰져 있거든요.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최우선적으로 챙겨야 되는 건 내신이 맞아요.
내신이 무조건 1등급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지원을 해주는 거는 자기의 내신 성적이 맞는데 결국에 학부를 결정하는 거는 수능 최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원을 할 수 있게끔 나 여기 가능하겠어라고 지원서를 쓸 용기를 주는 건 내신이에요. 그 뒷받침이 되는 건 내신이라 1순위는 내신이 맞아요. 왜냐면 재수를 못하니까. 내신 성적을 한 번 쓰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학부를 정하는 거 내가 낸 지원 내는 건 제 맘이지만 결정해주는 거는 최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기 붙여놨듯이 무슨 최근에 약대도 한 명 보냈어요. 네. 정말 그냥 지역 토박이 고1 때 처음 다 들어가지고 했는데 그 친구도 결국에는 수학과학 최저가 맞춰줘서 재수를 하긴 했는데 이게 재밌는 게 이제 영어랑 국어는 이제 도구 과목이다 보니까 안 쓰면 내려가거든요. 근데 수학과학은 한번 좀 확 뚫어놓으면 그 감이 잘 안 사라지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래서 그 친구 놀았어요. 연대 공대 들어가가지고 이제 제가 하도 놀려서 저한테 연락을 안 하더라고요. 제가 너 약국 어떻게 가냐고 2년 동안 약대 가겠다고 그렇게 난리치더니 약대를 아쉽게 계속 최저를 못 맞췄거든요. 첫 해에. 네. 그러다가 이제 2학기 때 하다가 한번 해볼까 싶어서 과외를 수학이랑 과외 3명이죠. 과외만 하다가 이제 감은 좀 남아있었던 거죠. 그거 하면서 가볼까 했는데 좀 어떻게 아다리가 좀 맞아가지고 수학이랑 화학생명에서는 1, 2 뜨고 어떻게 영어에서 이제 하나가 걸려가지고 이제 차유과 약대를 간 거죠. 어떤 분들한테는 조금 불만족스러운 결과일 수는 있는데 그 친구가 저희 지역 그냥 정말 토박이 양주 친구기는 해요. 네, 근데 양주 친구는 한데 정말 지역 토박이 어디 나간 적도 없어요. 그리고 고1, 고2 때 처음으로 이제 좀 공부를 진지하게 시작했다. 선행 이런 거 하나도 없이 했다는 거에서 저는 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자, 아무튼 포인트는 1순위는 내신을 무조건 챙겨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저를 놓치면 안 돼요. 최저를 놓치는 순간 이제 학생들이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내가 내신이 1점 초반이면 최저 안 들어가는데 지원하지 뭐라고 생각하거든요. 전국 농어촌에 있는 1.0이 다 들어와요. 거기는 저희 아니구나 개가면서 제재장이구나. 부용고 정교육경 하던 친구 있어요. 내신이 9등급제에서 1.2였어요. 그 친구 부모님이 바꾸셔가지고 걔를 제가 중학교 2학년부터 가르쳤는데 제가 대신 데리고 여기 지소장님 계셨을 때 이제 제가 데리고 상담 받았을 때였는데 들어갔는데 올 그림도 뜨는 거예요. 서울대 어디부터 해서 다 그림 올라가라. 근데 고3 1학기 6월 모사 보고 저한테 연락 와서 망한 것 같다고 공부 안 할 것 같긴 했어요. 너무 불태운 거죠. 네. 최저를 결국에는 못 맞춰가지고 경희대 공대를 가더라고요. 경희대 공대 저 손에 있는 거 아시죠? 네. 나름 대참사였어요. 저는 이래도. 네. 그래서 방금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 있죠. 이제 지원서를 쓰게 해주는 용기는 내신에서 시작하지만 그거를 학부를 결정하는 건 최저거든요. 최저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저 소개를 하면 이제 통합과학 1, 2를 고1 때 필수 과목, 공통 과목으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에서 이제 일반 선택 과목에 저희가 흔히 아는 물화생지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물리학은 2개로 나눠져요.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역학은 말 그대로 정통 역학이고 전자기와 양자를 따로 빼서 이제 양자도 들어가기 시작하죠. 근데 저도 안 배웠던 저 고등학교 때 안 배웠던 이제 내용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전자기에서. 그다음 화학에서는 이제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생명과학에서 분기된 게 세포와 물질 내에서 생물의 유전, 지구과학은 지구 시스템 행성 구조과학인데 사실상 여기는 정말 내가 첫눈에 뭔가 뼈를 묻겠다는 친구들 말고는 볼 일이 없어요. 이 과목은 이제 빠이빠이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들이 주로 이제 이게 뭐야 하시는 과목들이 여기랑 여기예요. 혹시 여기 고1, 2 어머님들 계시나요? 고1, 2도? 방금 오셨구나. 네, 고1, 2 어머님들은 선택 과목을 이미 선택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주로 짜증나게 하는 게 이거는 대체 뭐냐 이건데 저 적어놨습니다. 공통융합 쪽에 있는 과목들 얘네들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여기 있는 저희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요 과목들이고요. 제일 그러니까 소위 이제 물화생지라고 말하는 원투에 해당하는 게 여기 있는 과목들이고 여기는 공통융합과학들은 과학 과목이긴 한데 조금 타 과목이랑 연계되어 있는 과목이에요. 근데 아까도 보시면 역사나 이런 거 왜 절대평가였었죠? 네,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절대평가 과목은 잘 활용하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학습 부담이 엄청난 교육 과정이거든요. 이거 지금 책 3권이에요. 네, 수능에는 안 들어가지만 이거 책 3권 다 제대로 공부해가지고 매번 다 상대평가 1등급 받는다는 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육부도 이거 충분히 변별된다. 뭐 대학교도 별 얘기 안 하는 게 변별될 거예요. 실제로 5등급제여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학습 부담이라는 거는 학부모들이 놓치기 쉬워요. 왜냐면 공부는 학생이 하잖아요. 네. 학습 부담을 절대로 늘리면 안 되거든요. 그럴 때 활용하기 좋은 과목들이 이제 얘네들인 거예요. 평가도 절대평가겠다. 양도 별로 안 되겠다.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심화. 사실 저희 지역 고등학교는 작년에 봤을 때는 몇 개 있었는데 줄기 다 뺐더라고요. 왜? 이제 애들도 지원 안 되고 좀 이제 지원 안 하고 이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말 그대로 심화 과목 들으면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기는 하겠죠. 플러스가 되긴 할 건데 학습 부담을 절대로 늦추시면 안 돼요. 여기는 조금 어려운 과목. 실험은 그래도 할만하실 거예요. 실험은 괜찮을 건데 여기 고급 물리학, 화학 이런 거는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제가 얼추 봤을 때는 의여고에 고급 모식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말고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단촐하게 간추려서 얘기하자면 여기는 융합 과목들은 조금 절대평가기도 하고 좀 학습감을 줄이기 위한 과목이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우리 아이가 좀 여력이 많고 좀 더 어드밴티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 공부 더 할 것 같아. 그러면 우리 고급 쪽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요. 더 넣어서 대학에서 이제 어필하는 거죠. 공부를 잘 들었어. 이렇게. 그리고 밑에 있는 정보랑 공학기술에 보시면 이것도 많이 머리 아파하세요. 어머님들이. 아니 과학도 머리 아파지고 정보는 또 뭐고 왜 로봇인데 왜 공학이 들어가 있냐. 여기는 과학 과목이 아니에요. 정보는 말 그대로 정보 과목이 따로 있죠. 공학기술은 기술 과정 과목입니다. 다만 저희 과학 과목이랑 연계가 되어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들으면 좋긴 하겠죠. 그러니까 공대 같은 경우도 크게 좀 두 개로 나뉠 것 같아요. 앞으로는 이제 정말 정통 공대냐, 물리적인 공대냐, 아니면 반도체 쪽 이런 컴퓨터 쪽, 전자 쪽이냐. 그러니까 이제 뭐 공학 쪽이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뭐 로봇과 공학사에게 남는 학점을 로봇과 공학사로 들어가면 좋을 거고, 아니야 우리는 반도체 갈 거야. 그러면 이제 뭐 데이터 과학이나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으로 가면 좋겠죠. 제가 보기엔 요 라인에 있는 과목들은 조금 여유를 줄 수 있는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유를. 일단 중요한 거 어려운 건 문과목이니까요. 많이 뭐 빠르거나 그러지는 않죠. 네. 혹시 몰라서 넣습니다. 일단은. 네. 뭐 사실 저희 같은 사람들 외에는 뭐 크게 의미가 없긴 한데 위에서 보셨던 물화생지 그리고 역학전자기 뭐 여기가 실제로 어떻게 나눠져 있냐고요. 우리 학생은 하죠. 내가 답답한데. 왜냐면 저희가 저는 물화생지 4과목을 다 배우고 원수를 다 배웠던 세대예요. 근데 제가 아마 교육과정이 정말 옛날이에요. 공부교육 개정 전이거든요. 제가 공사학과니까. 네. 그때 이후로는 이렇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보시면 물리학, 화학은 조금 상대적으로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많이 쉬워졌어요. 왜냐하면 물리 물화생지 원 과목을 좀 분할해 놓은 거거든요. 어려운 거 빼가지고 원투 빼서. 그래서 물리학, 화학은 쉬워졌어요.
물리학은 그래도 어려워요. 네. 물리화학은 어려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화학에서 그 킬러 단원이 있었어요. 그 몰 파트, 양적 관계 파트가 좀 적당히 뒤로 넘어갔다. 근데 네, 어려워요 그냥. 네. 물리화학은 그냥 어렵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조금 킬러그램 나오던 거를 기계로 넘겨줬어야지 어려운 난이도는 있어요. 그 다음에 화과 에너지 여기 보시면 제가 오른쪽에 주로 수강하는 학기를 적어놨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맞아요. 만약에 고등학교 해당 고등학교가 약간 다르게 간다 그러면 저라면 상의할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이제 이 물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물리를 거의 무조건 들어야 돼요. 앞으로는 물리학 2학년 1학기 때 들어가고요. 역학과적 에너지를 2학년 2학기 때 수강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전자기와 연자 3학년 1학기 때 수강을 하거든요. 보통 여기 제가 좀 흐릿하게 나오는 저장에 적어놓은 것처럼 화과 에너지랑 전자기와 양자를 듣는데 물리학만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물리학 들으신 다음에 이걸 들어가든 이걸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는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물리하면 사실 좀 이 힘과 에너지가 역학이거든요. 이게 좀 비중이 커요.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로 넘어가는 게 좀 심리적으로 나아요. 대부분의 고등학교도 뒤에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나열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이제 학원이랑도 좀 관련이 있어요. 어쨌든 학교에서만 듣는 수업으로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희 학원도 선생님 한 분 지금 물화생계 나눠져 있는 거 저희 학원과 거의 없는 상황인데 저희도 어쨌든 물리 선생님을 2분, 3분 두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2학년 1학기 때 물리학 하시고 저희 2학년 2학기 때 역학과 에너지 대학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학교는 2학년 2학기 때 물리학을 넣거나 전자기와 양자를 넣는 학교가 있어요. 그럼 학원에 개방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혼자 공부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과목들인 거죠. 그래서 이 순서가 지금 주로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되기는 해요. 네, 근데 가끔 가다가 안 그런 데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역학과 에너지 보시면 이제 시공간 운동 이 부분은 이제 정통 역학 물리라고 하죠. 그냥 일반적인 이런 거 먼저 떨어졌을 때 승력이 얼마니 이런 거 내용인데 열과 에너지란 탄성파. 네. 전자기와 양자에서 이제 전기자까지 괜찮아요. 전자기까지는 괜찮은데 좀 전문적인 이제 물리학 특수 내용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네. 빛, 회절, 광학기기, 탄광, 양자. 네. 쉽지 않습니다. 내용이 어려워요. 이렇게 여기도 지금 여기는 저런 전공이 이제 생명화학이기는 해요. 네, 물리를 좋아하긴 하는데 여기는 제 입장에서는 좀 익숙한 내용들인데 네, 그래도 화학은 좀 나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찌됐든 이전 교육 과정에 1, 2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태까지 이제 선배들은 2를 거의 안 했어요. 왜냐면 선배평가도 아니었고 학교에서 거의 문제 은행식으로 줬어요. 요 문제 외워서 와.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 고3 때는 거의 공부를 안 해요. 네, 그래서 수는 거의 안 배웠고 수능도 대부분 생지로 들어가고 심지어 생명의 무슨 사회기구 이렇게 갔기 때문에 물리화학 2를 배운 친구가 거의 없어요. 거의. 네,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닌 거죠. 네. 그리고 제가 뒤에 대학 이제 보시면 대학이네. 그렇죠.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제 대학교 저희가 이거를 왜 봐야 되냐면 대학에서 이제 권장수 과목을 다 발표를 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리는 거의 다 기본으로 껴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이제 생명화학 쪽 조금 붙으면 이제 화학생명도 들어가는데 포인트가 뭐냐면 제가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상담을 하다 보면 대학에서 물리학만 들어오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많아요. 전담에서 발표를 물리학만 들어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긴 아니에요. 여기는 근데 이제 미국 어디를 하나 보여드리겠구나.
그죠? 네, 뭐 서울대 보시면 화학이라고 적어놨잖아요. 이거를 물리학만 들어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순진한 거라는 거죠. 그리고 서울대는 어머님들 항상 조금 논외로 봐주셔야 되는 게 여기는 정보 느낌이 좀 많이 들어가요. 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학이다 보니까 좀 너무 과열시키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좀 낮추는 경향이 있고요. 아무튼 포인트는 뭐냐면 물리 관련 과목이면 요 세 개를 다 들어야 돼요. 제일 많이 하시는 오류 중에 하나가 이건 사실 이제 저희가 하는 레슨 때문에 그러나 이러실 수 있는데 상관이 없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모든 국제로 좀 축소된 데다가 수능도 지금 빠졌죠. 과탐이 빠졌어요. 사실상 영어 절대평가에. 안 그래도 대학들이 지금 막 변별력 없다고 난리치고 있는 마당에 그나마 지금 받아준 이제 좀 변별이 될 만한 게 이제 과목 선택을 정성적으로도 보고 정성적으로 다 볼 텐데 평가를 다 할 텐데 보통 물리학이랑 뭐 이걸 다 안 듣고 물리학만 들어서 올까? 그럼 이제 매우 대학에서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다 들어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사실 저기 이제 학군지에서는 이제 당연한 걸 받아들여요. 좀 저희 지역에서는 많이들 의문을 가지셔가지고 제가 찝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요. 뭐 여기 이제 보시면 사실 제가 아예 정부에서 정리해서 올려주는 게 있는데 이제 어머님들 대학 어디가라는 사이트를 좀 적극적으로 보시면 좋아요. 거기에 많이 공시를 해주거든요. 제가 지금 원본을 하나 보여드리면 요게 요게 지금 원본이에요. 지금 40몇 개, 100개 대학인가? 하여튼 이렇게 정리되고 대학 어디가에 나와 있는 자료거든요. 이거를 이제 좀 제가 보기 좋게 가공한 게 이거고요. 대학별로 좀 정리가 돼서 대학 어디가는 앞으로 웬만하면 항상 좀 자주 보시는 게 좋아요. 대학 어디가 그리고 학교 알림이 이 두 개는 보시는 게 좋고요. 경희대 보시면 지금 원래 이렇게 많이 안 넣는데 이제 안 되겠다 싶으면 다 집어넣기 시작했죠. 이제 전기전자 건설 건축인데 기본적으로 물리학, 역학, 전자기 다 집어넣었고 어차피 여기 지금 대수, 비적분, 수도 넣고 기하고 여기 대부분 필수 과목이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넣어놓은 거죠. 네. 거긴 물리학 쪽 세 과목은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학이 조금 안 들어가 있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데 보통 화학을 보통 끼길 바래요. 이거는 저희 이제 화학 선생님이나 이제 좀 화학을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생각을 하시는 게 어머님도 이제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반도체 얘기를 해볼게요. 반도체면 공대 그것도 물리잖아요. 근데 먼저 반도체를 처음 배울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화학 얘기예요. 왜냐면 반도체 기본 베이스 되는 물질이 규소랑 점화점인데 거기다가 얘가 14족인데 13족, 15족을 위에다 덧칠해가지고 만들기 시작하는 게 반도체거든요. 정말 그냥 반도체 기본 원리가 화학 얘기거든요. 그 화학이 빠질 수가 없는 과목인 거고 대학들이 지금 여기다가 핵심 권장 얘기를 적어놨어요. 왜 권장을 여기서 적어놨냐 얘들은 지금 화학 들어오라고. 네. 여기 있는 것만 순진하게 여기 있는 거 들어가면 너무 순진한 얘기라는 거죠. 물리랑 화학이 이제는 그러니까 애초에 이번 교육 개정안 목표 자체가 물리랑 화학을 강조하기 위한 과목 그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교육과정 자체가. 물리화학은 거의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저희는 어쨌든 현실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애가 화학을 두 개를 다 저 6과목을 이렇다면 어쩔 수 없이 빼야죠. 빼기는 빼되 그러면 적어도 이제 물리의 생명의 사탐 조합이라던가 아니면 물화의 사탐 조합이라던가 이제 조합을 조금씩 바꿔서 노려야 되는 거죠. 다만 저도 이제 그 조합을 경우의 수가 다양하잖아요.
조합을 했을 때 어느 대학까지 안정선일 거다라는 거는 저도 지금 확답은 못해요. 왜냐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여기 지금 현 고2는 안 계시거든요. 다행입니다. 그 친구들 이제 데이터를 뽑아줄 거니까. 네. 그래서 여기 그냥 경희대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생명과학대학교 보면 당연히 생물 쪽이 들어가면 생물이랑 화학 쪽 들어가죠. 근데 미적분 2 무조건 들어오라고 했고, 네, 화학 쪽 웬만하면 다 들어와라 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천문지구, 의예과, 그죠? 사실 얘네가 맞아요 지금. 물리, 화학, 생명 다 들어와라 라는 게 모두 맞아요. 네. 이 중에서 세 과목이라고 했는데 아마 그러니까 대학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여기 지원하는 친구들은 아마 다 들어올 거예요. 그 물화 생애 하나 둘셋 한나는 9과목을 다 들어올 거예요. 다 1로 맞춰 올 겁니다. 그런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건대, 저희 지역의 심리적인 안정선 건대. 그러면 여기는 근데 사회과학대학에도 미적분 원 활동을 넣어놨어요. 그런 거는 이제 건대 라인까지는 눈여겨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정말 이제 나중에 고이고 3되면 아시겠지만 성적이 2, 3등급 이제 5등급제이죠. 2, 3등급으로 내려가면 건동을 정말 애타게 찾으세요. 네, 그래서 여기도 좀 자주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건축에 과학이라고 했는데 네, 일반 형태 미수고 뭐 맞춰서 가져와라 하는데 이거 통합과학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과학이라고 적어놓은 게 참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들을 수 있는 건 다 들어가라 이제 건대가 없는데 의외로 높은 거 아시죠? 네, 특히나 저희 지역에서는 정말 다니기 좋거든요. 7호선 라인인데 정말 그래서 저희 학원에 좀 그래도 좀 했다는 분들은 건대에 정말 열심히 다녀요. 제 느낌으로는 전교권 찍은 친구들, 전교권이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미끄러졌을 때 경희대 선에서 좀 많이 멈추고요. 전교권은 아닌데 그래도 좀 한다는 놈들은 거의 대부분 건동에서 멈춰요. 네. 제가 자꾸 이제 건동 심지어 안정선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고요.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자유전공은 네, 그냥 들어보고 그런 얘기고요. 고려대 최상위권이 보통 고대를 많이 가요. 저희 서울대 연대체가 뭐하고요. 떨어지더라고요. 고대를 많이 갑니다. 고대 보시면 네, 생명과학 당연히 화학생명 들어오라고 하고 있고 공과대학 위주로 보시면 좋죠. 네, 물리랑 화학, 생물 위주도 들어갔네요. 노란색 들어오라는 얘기죠. 네. 여기를 좀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대표적인 이제 나름 좀 정직하게 적어놓은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네, 얘가 정직하게 적어놨죠. 건축학과 지금 미적분 2만 적어놨네. 과학 안 넣고 사탐으로 넣어야지 밝은 붙입니다. 서류 넣고.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과대학도 물질과 에너지 하나 나왔네. 뭐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뭐 9번 과학대학에서 멈춰서 그 다음 페이지 넣어놨는데 여기는 한 번씩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읽어드리기는 하는데 이게 뭐 네. 서울대 그냥 상징적이라서 한번 넣어봤고요. 네. 항상 근데 서울대는 어머님들 조심하셔야 돼요. 저희 이제 정치색이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정치라기보다는 이제 교육부 입김이 많이 들어가요. 네, 그 경쟁을 좀 줄이려고 내놓은 교육 개정안인데 미친 듯이 막 과목 들어오라고 하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빼놓은 건데, 네. 아직까지 저희 서울대 같은 경우는 없었네요. 네, 진로 선택 과목 중 3과목 이상이니까 그 여학과 에너지, 전자기장, 뭐 물질과 응대 뭐 이런 거에서 3개 이상 들어오라는 거죠. 네, 포스텍. 그냥 딱 네, 어디를 이러면서 지금 과학 전과목 네. 어디? 네. 반도체
반도체잖아요, 반도체. 네. 이런 게 정직한 것 같아요. 저 서울대 보면 뭐 가면을 쓰고 있잖아요. 우리는 공정에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는 이거랑 아까 고대 자율전공이 맞다는 거죠. 네, 여기부터 이제 직접으로 이제 고등학교 우리 지역 고등학교들 보시면 대부분 일반 선택 과목 이제 2학년 1학기 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노란색지 2학년 1학기 때 택 3이라고 하는 요 중에서 택 3이고요. 요거 제가 짜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이렇게 겹쳐서 들어가 있는 거는 이렇게가 원래 한 부분이에요. 아까 제가 원본 처음에 오신 분들은 간단히 보여드렸는데 이게 원래는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중에서 택 3, 여기 중에서 택 3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는 학교 알림이에서 받아보실 수 있고요. 네. 여기 중에서 택 1, 여기 중에서 택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부연고 거. 26년도 매 학년마다 약간씩 달라질 수 있어요. 이거를 정리해 놓은 게 지금 이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학기별로 보시면 돼요. 그때 옆에 있는 게 색깔이랑 숫자가 똑같다 그러면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저희 과탐에서 좀 중요한 과목들을 뽑아놓은 건데 요 중에서 택 3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제 입장에서는 학생들도 이런 상담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뭐 할까요? 그러면 이제 빠방하게 조금 이제 공부를 좀 열심히 해놓고 잘했다. 그러면 이제 생각보다 이제 노란색 가라. 근데 이제 보라색 가면 자동으로 보라색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아까 세부 과목 보셨다시피 학습량이 어마무시해요. 그리고 저는 지금 과학만 얘기하지 수학 얘기 안 했잖아요. 국어 얘기 안 했고. 어머님들 그 수학량이 고등학교 2학년 이제 미적 여기부터는 제가 체감상 5배에서 10배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부풀린 게 절대 아니에요. 대부분 거기서 많이 미끄러져 넘어가고 보통 선행의 초점은 다 거기에 맞춰져 있는 거고요. 그거 하면서 이거를 간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심지어 다 상대평가 등등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는 이제 대학 진학 선택의 폭은 넓어지겠지만 우리 아이가 잘 소화를 할지 중간에 여학생들은 특히 이건 슬픈 얘기니까 좀 붙이고 네. 잘하는 여학생들 가끔 도는 경우를 제가 꽤 봤어요. 진짜요? 고2 때 1.5를 유지하던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딱 와서 딱 공부를 안 하겠습니다. 진짜요? 집에서는 이미 한 1, 2주 동안 숙제밭이 돼가지고 이맘대로 해! 이렇게 결론이 나는 상태고 내려놓고 정말 고등학교도 졸업 안 하겠다는 걸 뜯어말려서 고등학교 졸업시키고 대학을 결국엔 그만뒀어요. 생업 전선으로 뛰어들겠다. 좀 멘탈 관리도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거에서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간다 치면 그럼 이제 여기서 빼자는 거죠. 근데 이제 공대 물리를 빼면 이제 공대를 놔야 되니까 공대가 아니라 육과를 다 놔야 돼요. 물리를 빼면 아까 이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물리가 빠져 있는 데는 거의 없어요. 물리는 좀 필수로 들어가고 그나마 좀 우리가 버틸만 하다 그러면 물화를 같이 가는 거죠. 물화를 가면서 들어가자. 이게 절대평가가 더 좋은 거고. 네. 아니면 화학이 정말 안 될 것 같아. 내지는 우리 애가 막 성실한 편은 아니다. 그럼 화학을 빼고 생명을 넣고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과탐을 2개는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저도 이렇게 가고 네. 여기에 정보를 끼고 이런 식으로 좋아요. 아니 뭐 근데 오늘 저도 떠들지만 제 아들 보면 한숨이 나와서 7살인데 지금 어제도 수학을 다 못 풀었어요. 어제까지는 다 못 풀어가지고 한숨을 쉬는데 이 짓을 고3 때까지 할 때만 생각하면 이제 안 나게 캄캄한 거죠.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요렇게 이제 요렇게 가고 하나님 이렇게 가가지고 은근 많아요. 여기까지도 이렇게 가고 그리고 2학기 때부터는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수능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과탐을 좀 줄여줬다는 거지 국영수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아까 저희 졸업생들이 보통 보면 최저를 맞췄으니까 대학을 가거든요. 맞춰야 대학을 가요. 아까 말씀드린 배드 케이스들은 대부분 최저를 못 맞춘 케이스예요. 미끄러져서 최상위권인데 미끄러져서 경희대 가고 중상위권인데 뭐 건동 턱걸이하고 이건 대부분 최저 문제예요. 내신은 어떻게 맞췄는데. 근데 이제 최저를 맞추는데 수학에서 1등급이 나왔다. 약대 간 그 친구 하나였어요. 수학 1 나온 친구, 수학으로 최저를 맞춘 사람 학생은 그 친구 하나였어요. 수학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저기 학군지에 있는 애들은 저희가 7살이었잖아요. 6살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수학 교육 과정이 6세 말부터 시작해요. 그때부터 달려요. 어디를 보고? 수능을 보고. 네. 교재도 봤는데 너무 잘 돼 있어요. 그 7세 본과정 교재 이름이 대수예요. 대수, 기하. 내용 보면 와 다 나눠놨어요. 유초등 과정까지 다 대수, 기하 다 분해해놨어요. 조립해놨어요. 네.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지역에는 초등 수학, 전문 수학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연산이거나 교구 있죠. 교구. 네. 그건데 그 친구들이 지금 학군지가 여러 군데잖아요. 버티고 있기 때문에 수학을 그 친구들을 뚫고 수학을 1을 받았다는 거는 영재인 거죠, 저희 지역에.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국영수에서 수학은 제껴야 된다는 얘기고요. 국어가 조금 폭이 커요, 운동폭이. 그래서 아까 약대 갔던 그 친구도 영어로 최저를 맞춘 거거든요. 그 친구는 수학이랑 과학이 탄탄했으니까 1.5로 맞추고 영어에서 다행히 2인가가 나와가지고 최저 맞춰서 약대를 간 건데 최저 생각하면 국어랑 영어 그리고 이제 사과죠 이제 통합과 이걸로 보통 N같이 괜찮은 대학들은 최저로 3과목 이상을 요구를 해요. 전과목을 이러는 경우가 아니까. 수학은 뭐 그렇다 치는데 나머지 3개를 모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수능까지 해야 된다? 이제 어마어마해지는 거예요. 수능 양 자체가. 생각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어요. 네. 네, 아무튼 그렇고요. 이거 지금 소양고 25학년도니까 이거는 현소 소양고 2학년 커리큘럼이고 이게 26년도 올해 지금 현재 고1 학생들 똑같죠? 부가능기 1학년 1학기, 1학기, 그 다음 2학기 4개 뜻이 있고 여기 이제 밑에 뭐 데이터가 여기는 좀 데이터 쪽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데이터. 네. 제가 생활 이렇게 했고 네, 그 다음에 소양고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바로 역사학이나 융합과학 한국 이거 아까 절대평가 과목이었던 걸로 기억하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고급생명과학 들어가 있네요. 여기 고3 2학기 때 시간이 되면 수능을 내려놓고 근데 수능을 내려놓고 하면 안 됩니다. 생명과학 들어가 있는 거고 생태 이제 네, 소양고 26년도도 고급생명 유지되어 있고요. 똑같이나 나머지는 쭉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석고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여기는 특이한 게 25년도는 보시면 이렇게 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특징이 중복으로 들을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근데 물론 여기서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이제 꼼수죠. 내가 물리를 망했는데 재수강이 가능하냐? 그건 아니에요. 재수강은 안 되고요. 대학처럼 재수강으로 내 F를 지을 수 있나? 그거는 안 되는 시스템인데 다만 이제 여기서 만약에 못 들었는데
중간에 내가 논리를 이대로 채워넣고 싶어. 그럼 여기서 들을 수 있게 해놨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논리랑 역학과 연결 같이 들어야 되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보니까 올해는 없애놨어요. 네, 불가능해요. 그래서 없애놨고 대신에 그 다음 진로 선택 과목들을 좀 겹쳐서 적어놨어요. 이제 기억을 해놨어요. 여기는 내가 2학년 2학기 때 만약에 역학을 안 들었어. 그러면 3학년 1학기 때 넣고 좀 이렇게 교차해서 집어넣는 선택권을 좀 늘려준 것 같아요. 쓸데없는 과목들 빼고. 네. 개인적으로는 남학생들 어머님들이 선호하시는데 영상권은 좀 주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관리가 잘 되는 것도 맞고 신경을 많이 쓰는 것도 많아요. 왜냐면 사활이 바쁘니까. 우리는 관리 안 되면 잘리잖아요. 네, 그건 맞는데 문제가 여기는 상위권에 대한 편중이 너무 심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어머님들 그 아시잖아요? 아들들 남학생들을 모아보면 돼지우리가 돼요. 상위권 20명 빼고는 정말 돼지우리를 보실 수 있어요. 진짜예요. 네, 여긴 정말 그래서 제가 충남한대 영석고를 특히 이제 뭐 여학생들 등살에 가끔 그것도 계세요. 우리 아들 어디에 그것도 있으신데 충남한대 영석을 보내시면 피 보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저는 그닥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제가 남중 광고 나온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여학생들이 없다고 딱히 성적이 잘 나오진 않아요. 그거랑은 별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 영상권은 그래도 이제 어쨌든 사립이다 보니까 특색을 명확히 딱 해놨죠. 3학년 애들은 거의 비워놨잖아요. 그냥 편한 것들 니들 수능 공부 해야지. 네. 그게 맞는 거고 하죠. 구용고 다 동일이 비슷비슷하고요. 대신 여기는 좀 이러저러한 것들을 많이 넣어놨죠. 좀 느긋한 과목들을 많이 넣은 것 같아요. 하면 2학기는 다행히 다 비워놨고요. 여기는 조금 기후변화라던가 인공지능 산업공학적인 조금 서브로 들을 만한 거를 많이 열어놔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얘랑 얘가 색이 다르잖아요. 이 중에서 무조건 3개를 고르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어머님 제가 여기는 과학 과목을 추려서 빼는 거라서 간혹 가다가 이 묶음 안에 기하나 미적투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 원본에 여기는 아마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기하가 지금 요 범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역학, 물질, 세포를 듣고 싶어도 뭐 하나를 빼고 기하를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선순위를 따지면 기하가 맞기는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원본 미적투도 여기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들이 필수로는 안 걸어놓은 거기도 해요. 네, 못 듣는 경우도 존재할 거니까. 이렇게 되면 또 영석의 또 장점이 또 나오죠. 앞뒤로 채워 넣을 수 있는 거고요. 뭐 26년도 네,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좀 넘어갈게요. 의여고 학생 어머님들 계시나요? 여기 어머님들 원치 않으시겠지만 꼭 한 명씩 의여고 날라가요. 제가 왔던 건 항상 그랬어요. 그때 항상 여학생들이 많지도 않아요. 저 작년 중3 한 고1이죠. 중3 한 25명 대입 했던 것 같은데 그 중에 여학생이 2이었거든요. 한 명이 의여고가 나왔어요. 네. 의여고를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의여고는 지금 보시면 실험 과목 다 넣어놨고 네, 나머지는 뭐 평이 한데 지구를 아예 삭제를 했네요. 그리고 네, 불화생지 실험을 다 넣어놨고 네, 그래도 2학기는 좀 비워줬고요. 네. 그리고 이건 이제 26년도 또 비슷하네요. 여기는 다 집을 다시 살려놨네요. 네. 여기는 저것도 없앴네요. 방금 위에 있었던 이거 1년 해보니까 애들이 안 듣네. 걱정이 없어요.
중3 어머님들 꽤 계시거든요. 이제 내년에 들어갈 학교를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이가 만약에 고등학교를 진학을 한다 그러면 3개년치 계획을 어느 정도 아이랑 얘기해서 세워놓고 들어갈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고등학교를 비교하는 게 훨씬 낫지. 이 고등학교 어때? 뭐 분위기가 어때? 이건 사실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 그 남자의 조합이에요. 아까 제가 뭐 영석고 돼지우리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송년 구용이 아니냐고 말을 못 하겠어요. 네, 비슷해요. 돼지우리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한데. 네, 여학생들이 있으니까 돼지로 변신을 안 하는 것 같고요. 의고, 네, 의고는 또 평이하네요. 네, 평이하게 집어넣어놨고. 네, 뭐라든지 그냥 평이하게 넣어놨죠. 평이한 게 제가 보기엔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26년도 네, 평이하고요. 네, 크게 보일 거는 효자고로 네, 여기는 정보랑 공학기술을 좀 많이 넣어놨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여기 많이 넣어놨어요. 이쪽에서 보시면 되는데 근데 어차피 바뀌어있네요 지금. 노트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보시면 혼자고 이것도 따졌네. 좀 달라지죠. 조금씩. 제가 보기엔 25년도보다 26년도를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들도 한번 해보고 아니 정리를 한 게 지금 26년도 거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드디어 다 했다. 시간 맞췄어요. 네, 저희 지금 수업 일정이고 지금 저희는 중등 과정이 지금 그쵸,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중3 표기되어 있는 게 저희 여기 중1이랑 중3 표시되어 있는 게 중1, 2, 중3이 아닐 거예요. 저희는 대부분 선행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다시금 말씀드리면 내추럴 좀 미흡하더라서 저희는 선행을 하긴 해야 되는데 중학교 내신을 버리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해놓은 게 조금씩 빨리 빼요. 그래서 3개월, 한 학기당 3개월씩 조금씩 잡아서 빨리빨리 빼기는 하는데 중간중간 내신 대비도 다 넣고요. 조금씩 뒤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처음 시작하는, 여기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고 이런 반들, 유지되어 있는 반들은 지금 중3은 아마 통합과학 들어가 있는데 고1이 생기는 거니까 이 중에 하나는 중3 학생들이에요. 일요일이 두 개인 거 보니까 이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중3 애들이 선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2, 3, 고1까지는 쭉쭉 빼고 다만 고1 과목은 물리, 화학만 빼서 선행을 하고요. 한 학기당 3개월씩 보시면 돼요. 대신 대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고2 과목인데 여기는 안타깝지만 이제 별도로 선행을 뺄 수는 없어서 선배들이랑 같이 듣는 구조예요. 근데 다만 이제는 할 게 많죠. 여기 지금 저희가 물리, 화학, 생명이지만 실제로는 세포학을 비롯해서 그 진로 선택하고 하고 있는 이 학기잖아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는 물리학을 마스터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물리학, 역학, 전자기장을 다 한 번씩 돌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과학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네. 딸이 1학년인데 네. 자료가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딸이 네. 인공지능이랑 물리화학 선택했는데 그게 인공지능이 3학년으로 돼 있고 송양이요. 네, 2022년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인공지능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라는 거예요. 네네네 이번에 선택했고 2학기 기하에 내용이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위치가 바뀌었나? 제가 검토를 다 한 거기는 한데 네네.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이게 공시된 자료가 4월 거고 실제로 학생들한테 나갈 때는 6월에 나오지 않나요? 선택하고 학교에서 조금 수정한 걸 수는 있어요. 제가 가진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학교에서 3월, 4월에 올려주거든요. 그 사이에 좀 수정을 한 걸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2부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사실 이전과 다르게 28년도가 도입되면서 들어가면서는 이전과는 60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사실 현행 고3까지와 그리고 현행 고2, 고1이 어떤 식으로 대학을 갈 때 전형이 다르고 어떤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 아이들이 대학 갈 때 조금 더 수월할지에 대해서 제가 그거 위주로 제가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뒤에 넘어가보면 일단은 제가 먼저 결론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가장 크게 변화된 사항이라고 볼 만한 건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냐면 내신 등급이 개편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현행 고3까지는 9등급제예요. 내신에서. 근데 이제 현행 고2 그리고 고1부터는 등급제 자체가 5개로 줄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것 때문에 뭐 자퇴생이 많이 늘었다 이런 말이 있긴 한데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기존에는 9등급이었지만 5등급제로 변화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어차피 상대평가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5등급제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1등급 받는 비율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1등급 맞고 좋은 대학 가고 이런 시스템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두 가지로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게 수능 선택 과목 자체가 아예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행 고3까지는 과학 8과목 그리고 사회 9과목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도 문법이 자신 있으면 학법과 전문과 언어 매체 중에 나 문법 자신 있어 그러면 언어 매체 선택하고 수학 같은 경우도 공통으로 보다가 내가 좀 이과 쪽 가고 싶다 그러면 뭐 기하랑 미적분 고르고 아니다 그러면 학문과 통계 고르고 이렇게 가능했는데 이게 이제 현행 고3까지만 그러고 쉽게 말해서 내년에 입시 치르는 아이들부터는 전부 다 없어져.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라는 거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수능을 볼 거야 안 볼 거야 이 정도만 이제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이전에 좀 문과와 이과를 구분짓는 것 중에 물론 수학도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것 중 하나가 이제 탐구 영역인데 지금은 과학을 자신 있다 그러면 과학 못하겠어 그러면 사회만 하는 게 됐지만 내년에 당장 수능을 보게 된 현행 고2부터는 좋든 싫든 문과든 이과든 일단은 통합 사회와 통합 과학을 분별 인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게 이제 종합전형에서 최저가 진설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전형이라 하면은 어머님들이 아시기에는 보통 좀 깜깜이 전형으로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애는 성적이 예를 들어서 3.5인데 누구는 떨어지고 어떤 애는 4.0인데 근데 이제 그게 쉽게 말해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종합 전형에는 정성평가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이제 구분해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정성평가는 뭐냐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어떤 활동했고 어떤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그게 쉽게 말해서 자신이 가고 싶은 학과 혹은 진로와 어떤 식으로 연관성이 있는지를 따져서 대학에서 입학사정관들께서 보실 때 너는 우리 학과에 진로적 합성도 많네. 고등학교 3년 다닐 때 그런 걸 학교에서 잘 준비해 왔네. 그럼 너가 내신 성적은 낮지만 너가 우리 학교 와서 더 잘 적응하고 발전 가능성이 높으니까 널 뽑을게.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이게 솔직히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누구는 생기부가 좋았고 누구는 생기부가 안 좋았고 이거 좀 판단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들이 조금 종합에서는 약간 좀 깜깜이다. 누구는 성적대로 가는 것도 아니고 성적이 낮아도 붙는 경우가 있고 높아도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조금 이제 여태까지는 좀 고민이 됐고 그러셨던 부분일 것 같은데 모든 대학교가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단 그런 거를 좀 의식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종합전형에도 최저가 나와요. 최저라 그러면 어떤 거냐면 수능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여태까지 대부분의 대학교에서는 종합전형을 시행을 한다 그러면 최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못 봐도 너가 내신하고 학교에서 학교 활동했던 정성적인 요소가 좋으면 우리가 뽑아갈게였는데 이제 아무래도 어떤 공정성 이슈라든지 아니면 이 아이들이 학교에서 그냥 내신이나 활동만 했던 것만 보기에는 그 생기부만 가지고 좀 걸르는 거에서 좀 뭐 어려움도 나름대로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모든 학교는 아니지만 일단 주요 대학을 위주로 이전에는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수시 종합전형에서도 수능을 요구하는 그런 흐름을 조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종합전형별로 전체에 다 들어오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일부지만 학교별로 상이함이라가 제가 주요 대학 위주로 조금 들어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게 조금 이제 점점점 교육 정책 방향이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세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걸 하나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전형이라면 정시 전형이라고 하시는
그냥 수능 100%로 내가 수능 성적이 잘 나오면 내가 대학 가는 그런 전형이 이제 많이 없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교과 전형에서도 교과 전형이라고 하면 수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성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순수하게 학교 내신만 보던 전형이 있어요. 근데 그 전형에도 뭐가 들어가냐면 학생부 종합하라고 써놓은 게 뭐냐면 거기에서도 내신만 보는 게 아니라 너가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생활했는지를 조금은 본다. 이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나름대로 좀 독립적으로 돼 있었어요. 종합전형에서는 아무래도 내신도 중요합니다만 정성적인 요소가 좀 중요하고 수능 준비하겠다 그러면 수능 성적만 중요해요. 수시에서 교과로 가겠다 그러면 학교에서 내신 성적만 잘 받으면 되는데 이제는 28년도부터는 대학에서 노동하는 게 내신만 잘 나와서도 안 돼요. 또 수능만 잘 나와서도 안 돼요. 또 그렇다고 생기부만 좋아서도 안 되고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다 챙길 줄 아는 친구들 꼭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 이전에 없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학생부를 20% 정도로 반영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20%, 30% 정도를 반영하다 보면은 결국 적은 반응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걸로 조금 어느 정도 강락이 결정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 학교에서 제가 항상 수업할 때 얘기하는 게 수업 시간에 절대 자지 마라.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하고 굳이 뭐 척지거나 그러지 마라. 왜냐하면 그런 선생님들이 어쨌든 작성하시는 주체고 그 선생님이 어떤 식으로 매트리를 좀 써주냐에 따라서 정성적인 요소에서 좀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왜냐면 흐름 자체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좀 알아보시면 좋겠고 지금 넘어가보시면 여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이 어떤 식으로 개편되는지를 있습니다. 올해 고3 아이들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어에서도 선택 과목 있고 수학에서도 선택 과목 있고 영어도 없고 뭐 한국사도 없고 탐구 같은 경우는 탐구랑 과학 포함해서 17과목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그런 흐름이었다면 이제 개편이 되면서부터는 완전히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수학에서는 예전에 이과 과목이라 불렸던 미적분과 기하는 수능에서 아예 빠졌어요. 이 과목이 사실 지금 현행 고3 기준으로 문과 친구들이 보는 과목만 존치가 됐습니다. 국어에서는 원래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만약에 문법에 자신이 없으면 문법을 안 했어도 되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문법을 무조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행 내신 같은 경우로 보여드리면 현행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되면서 1등급은 10%, 2등급은 24%. 이 정도로 물론 내신이 따른 그런 게 좀 어느 정도 완화는 됐습니다만 근데 결국에 어쨌든 1등급 10% 안에 드는 게 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내신 경쟁이 만만하진 않다. 그리고 이게 좀 웃긴 게 뭐냐면 수능 같은 경우는 여전히 9등급제가 유지가 됩니다. 28년도로 가더라도 수능은 또 9등급제가 유지가 되는데 내신만 5등급제로 개편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어느 정도 혼란이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내가 그래도 학교 안에서 1등급이지만 실제로 모의고사 보면은 4, 5등급, 6등급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전국 단위에서 4% 안에 되는 건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똑같은 등급이라도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1등급 맞는 거랑 학교에서 1등급 맞는 건 다릅니다.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1등급 맞는 친구들은 전국 단위에서 상위 4% 안에 드는 거고 학교에서 1등급 안에 드는 친구들은 그냥 학교 안에서 내신 경쟁에서 10% 안에 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학교 내신에서 10% 안에 들었다 해서 수능도 무조건 1등급 나오겠지. 그럼 물론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안 그런 친구들도 상당히 많다는 특히나 이제 이 정도 같이 비학성시 같은 경우에서는 수학이나 국어 같은 경우가 학교에서 1등급, 2등급 나오는 친구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조금 나중에 1차에서 뭐 서류 통과하고 해도 결국엔 나중에 최저를 통과를 못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내가 좋은 대학교 갈 것도 다 떨어지고 나서 이제 최저 없는 데가 없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모의고사나 수능에 대해서 준비를 해놔야 나중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고3 됐을 때 최저에서 발목 잡혀서 대학을 못 가는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거고 그거를 위해서 이제 좀 열심히 노력을 해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목 선출 같은 경우도 앞에서 원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중요한 건 사실 교통교과, 전문교과나 해서 석차등급이 나오는 과목들이 좀 중요해요.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게 두 가지로 이제 이게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일단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등급이 중요해요. 등급이 제일 중요합니다. 등급이 제일 중요한 건 맞는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특히나 교통교과, 전문교과, 융합선택에서 성취도가 조금 중요해요. 근데 얘는 여기 써있지만 절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평가라고 하면 어떤 거냐면 이론상 전 교생이 전부 다 A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정 조건 이상만 충족하면 무조건 A를 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상대평가는 그게 아니라 아무리
아이들 성적이 다 우수해도 0.1점 차이라도 갈리면은 몇 퍼센트로 잘라서 상대적으로 정해집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절대평가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지금 5등급제 오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각 과목에서 1, 2등 차이로 2등급 받는 경우가 너무 많이 생겨요. 내가 열심히 해도 2등 차이로 2등급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1등급이 10%예요. 2등급은 상위 34%입니다. 그러면 11등하고 34등하고 같이 묶이는 거예요. 100명 있다고 해요. 그러면 11등인 친구 입장에서는 사실 많이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되게 많고 실제로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학교 중에 영석고에 있는 친구가 그러는데 모든 과목이 다 5등 안에 차이로 다 2등급 나왔어요. 그럼 그 친구가 그럼 냉정하게 봤을 때 1등급 안에 들어간 끄트머리 친구랑 실력 차이가 나냐? 그러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냉정하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제가 계속 바로 말씀드릴 겁니다만 기사가 이제 막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뭐 자퇴를 많이 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느낌보다는 그런 억울한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대학들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친구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형을 이제 막 내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먼저 28년도 입시에 대해서 선구적으로 입시 전형을 이렇게 하겠다라고 공지한 경희대학교 입학 전형을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선발을 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을 선발을 하는데 예전에는 교과 전형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등급만 통으로 들어가요. 등급만. 그러니까 내가 0.1이라도 내신 높으면 무조건 합격하는 구조였어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뭐가 들어가면 교과 종합평가가 들어갑니다. 교과 전형에도 불구하고 정성적인 요소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과이기 때문에 원래 교과는 전통적으로 최저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 정도, 경희대학교나 건국대학교나 뭐 외대나 시립대나 그 정도 대학교 같은 경우는 최저가 2개 합쳐서 5등급 안에, 2개 합쳐서 5등급이라 그러면 저희가 수능으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이렇게 보는데 그 5개 중에 상위 제일 잘 나온 거 2개를 뽑아서 그 등급 합이 5개 안에 들어오면은 통과를 한 거고 아니면은 너가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무조건 떨어지는 그런 겁니다. 혹시라도 의학 계열이나 이런 좀 관심 있으시면 의학 계열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최저가 좀 셉니다. 의학 계열 같은 경우는 3합 4기 때문에 1대1, 2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지역 균형 같은 경우도 어쨌든 30%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인데 아까 제가 성적표상에서 말씀드릴 때 뭐가 중요하냐면 등급이 제일 중요합니다만 A, B, C, D가 나오는 과목 같은 경우는 A, B, C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등 차이로 자꾸 2등급이 나와요. 그런 아이들은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하냐면 교과 성적이 다소 낮아도 탐구 역량이 우수하고 자기주도 활동에 충실하다면 저희가 뽑겠다는 거예요. 신설하는 서류형은 최저학력 기준을 2배, 종합이지만 최저학력 기준을 2배, 교육과정의 성취평가제를 고려하여 학생부 교과 석차 등급을 안 본답니다. 그럼 이건 1, 2, 3, 4, 5등급을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만 보겠다는 거냐면 A, B, C, D만 보겠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보통 1, 2등 차이로 2등급이 나온 친구들은 성취도는 A가 나와요. 그런 친구들을 조금 어느 정도 구제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면접형이 있고 서류형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신설이 되는 거고요. 이 서류형 같은 경우는 여기서도 대놓고 말씀합니다만 학생부 절대평가 성취도고 서류평가 시스템에 석차 등급 자체를 아예 안 실어놔서 대학교에서 아예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가 A 혹은 B 나와도 너가 전체적으로 A 정도 나왔으면 그래도 90점 이상 원점수가 나왔다는 거네. 근데 이제 학교마다 다르긴 합니다. 시험이 쉬어버리면 95점 맞아도 2등급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영석고 같은 경우가 이번에 그랬는데 98점 맞아도 2등급 나오고 100점 맞아도 그러니까 하나 틀려도 이번에 중간고사 때 송영고가 1학년이 그랬는데 그거가 하나 틀려도 2등급이 나와요. 2개 틀리면 3등급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90점을 넘어도 너무 등급이 안 좋다 보니 그런 친구들을 이제 구제해 주겠다는 의도가 어느 정도 깔려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기존 모집인원의 30%고 대부분 어디다 넣겠다라고 여기서 말씀하시냐면 자율전공이나 자유전공학부에다 많이 넣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대신 여기는 내신에서 어쨌든 아무래도 등급이 1, 2등급이 안 나왔던 친구들이 A, B, C만 가지고 어떻게든 좀 지원해 보려는 전형이다 보니까 그 대신 여기서 이제 최저를 보게 됩니다. 종합전형이지만 여기서는 최저를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일반 학과에선 2학 5를 본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의학 계열이라고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알겠지만 의학 계열도 여기서 어쨌든 뽑겠다는 겁니다. 의학 계열로 뽑겠다는 거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내신이 보통 이제 지금 뭐 입시 업체나 이런 데서 다 예측하는 게 뭐냐면 의학 계열 특히나 의대 정도 지원하려고 그러면 3학년 1학기까지 갔을 때 최종 내신이 1.1 정도 나와야 된다고 하는데, 이제 만약 이 전형 같은 경우는 내가 설령 1.1이 안 돼도 전부 다 올 A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한 1.3이고 1.3인데 올 A가 나왔어. 그럼 그런데 좀 생기부로 나름대로 무대를 써볼 만하게 잘 채웠어. 그럼 이제 이런 전형으로 나름대로 한번 지원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게 아니라 그냥 학생부에서 석차 등급을 보는 전형이고, 그러니까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이게 교육과정 자체가 지금 너무나 복잡하다 보니까 성취 방식이 너무 막 복잡하다 보니까 대학들도 어떻게든 그 아이들을 다 고려하다 보니까 요 안에서 또 면접형과 서류형으로 또 쪼개지고 어떤 전형은 또 최저가 있는데 또 없고 막 이런 식으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이 판단하시기에는 조금 짜증날 수 있습니다만, 뭐 짜증나더라도 일단은 설명회도 좀 자주 들으시고,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우리 아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입시 전형 사이트 들어가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이제 계속 보면서 공부하는 게 이제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도 좀 너가 가고 싶은 대학교 있으면 입시 입학 저 사이트 들어가서 좀 한번 봐봐라. 그러면 이제 잘 안 보긴 하는데, 어쨌든 내가 결론적으로 가고자 하는 대학은 어떤 식으로 입학 전형을 구성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름대로 좀 전략도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나는 이 대학에 조금 한번 물어봐야겠다 이런 전략도 쓰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복잡하지만 면접형이랑 서류형이랑 경희대학 같은 경우는 다르고, 여기서는 등급 자체를 안 보는 거예요. 그 대신 최저가 있거든요. 여기서는 등급을 보고 면접도 있지만 최저는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본다기보다는 일부를 안 보면 나머지를 보고, 또 나머지를 안 보면 또 일부를 보는 약간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아까 설명을 잘 들으셨겠지만 교과 이제 원자 과목 같은 경우에 대놓고 이제 인문계열과 사실 자율전공학과 같은 경우는 없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내가 처음부터 공대를 입학을 하겠다 그런 거는 당연히 물리라고 하셔야겠지만, 우리 아이가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통합과학을 1학기 동안 해봤는데 성적 자체가 학교에서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게 그 아이의 문제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그게 너무 성향상 안 맞거나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자율전공 내가 물리랑 화학을 못한다 해서 꼭 공대를 못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좀 더 일반적으로 쉬운 뭐 사회라든지 다른 교과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전공학과 같은 경우는 취지 자체가 대놓고 물리랑 화학을 안 하는 친구들이고, 사회를 하더라도 대학교 와서 자유롭게 탐구해서 너가 가고 싶은 과를 골라봐 라고 이제 정해놓은 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율전공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굳이 어떤 선택 과목에서 반드시 과학을 해야 될 필요는 없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율전공학부가 이제 점점점 많이 확대가 되는 추세예요. 그래서 대학교들도 자율전공학부가 아니라 전과 같은 것도 이제 그 허들을 많이 낮추고 있는 추세고, 점점 가면 갈수록 자율전공학부에 대한 인원을 많이 늘리고 있는 추세예요. 교육부에서 이제 학교 차원의 지원금을 줄 때 전공 간의 그런 장벽을 많이 허물어야 이제 지원금도 많이 주고 이런 추세가 있다 보니까 대학들도 어쩔 수 없이 자율전공학부 자체를 많이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시로 이원하다고 있어요. 경희대 같은 경우 모든 대학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정시 같은 경우도 일반형이 있고, 일반형은 전체 정시 인원의 30%만 수능 100%, 그리고 나머지 70%는 뭘로 뽑냐면 수능 90%에다가 학생 교과 비교과를 10% 정도 반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시에 내신을 넣겠다는 거죠. 지금 이런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내신이 지금 고등학교 기준으로 한 3등급 이하로 나오면 사실상 가기 힘들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그냥 아직은 했습니다만 서울대는 그냥 간단해요. 우리는 내신 잘하는 애들만 뽑을 때가 있기 때문에 서울대는 모든 수시 전형에서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연세대학교고 이게 고려대학교죠. 연세대학교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종합이든 교과든 전부 다 최저를 보여요. 연세대학교. 그래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이 좀 나오는 친구 같은 경우는 좀 전략적으로 한번 지원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수능 최저가 기본적으로 따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만 어느 정도 통과가 되면은 연세대학교에서 경쟁률이 좀 많이 내려가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연세대학교로 혹시라도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수능 최저는 어떤 전형을 지원하든 수시에서 무조건 다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고려대 같은 경우도 28년도와 27년도가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이 수능 최저가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학생부반도 없앴습니다. 수능 최저를. 약학과나 의학계를 제외하고는 수능 최저가 없어졌는데 이제 여기서는 그 뜻이 뭐냐면 교과만 80% 보는 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성평가를 확대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학생부 교과 말고 종합인데 종합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뽑냐면 1단계에서 서류 50%, 서류 100%로 5배수를 뽑고 1단계 성적과 면접을 보는데 여기다가 또 뭐까지 보냐면 최저까지. 고려대에서 학생부 종합 학업 무수형 같은 경우, 학생부 종합 전형 같은 경우는 좀 더 단계를 세분화시켜서 좀 더 이제 우수한 인재를 많이 뽑겠다. 그러니까 직접 교수님들이 면접까지 가서 이 친구가 우리 학교에서 와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를 이제 직접 판단하겠다 그런 의도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면접까지 좀 이제 단계별로 전형을 나눠서 뽑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 이제 계열적 합평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에는 오히려 단계가 있다고 서류를 뭐 100%로 이제 줄이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27년도와 28년도 들어오면서 뭐 지금 세부적으로 보면 좀 복잡할 수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제가 앞에서 처음에 써드렸던 세 가지 그 안에서 큰 틀에서는 주요 대학들이 그런 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뉴스에서 한 번쯤 무조건 보셨을 거예요. 우리교체가 되면서 지금 뭐 어떤 진영이 있든 간에 전부 다 고교학점제가 실패했다. 뭐 자퇴생이 10,000명이 넘었다. 이런 식으로 막 지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가에 대해서 교육 전문 기자님께서 이제 기사를 쓰신 거예요. 5등급제로 1등급이 늘면서 자퇴 수요가 증가했냐.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5등급제 도입으로 전과목 1등급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왜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기존의 1등급이 4%인데 고교학점제 되면서 10%까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는 생각은 뭐냐면 그럼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변별이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여기도 써있다시피 지난해 고이, 그러니까 현행 고이 기준으로 현행 고이 1학기와 2학기를 봤을 때 09년생이죠. 그 친구들이 어떤 식으로 성적이 나왔나를 봤을 때 그 친구들은 전국의 1.1%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미 지금 작년에 1학년이었던 친구들, 지금 2학년 1학기 지났죠. 그러면 그것까지 전수조사 해보면 1.1%가 안 되겠죠. 학기가 누적될수록 원 1등급은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 좀 무리고 지금 대학 입시가 학생부 면접, 정성평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어쨌든 학부모님들이 불안하게 지나치게 공부 프레임을 반복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자퇴 증가 역시 단순히 내신 5등급제 때문이라기보다는 직업교육 확대와 검정고시 인식 변화 등이라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좀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은데 요새는 이게 반도체나 이런 게 너무 호황이다 보니까 어떤 기사들이 많이 자극적으로 올라오는데 생산직 하시는 분들도 성과급을 갖다가 몇 억씩 동일하게 받는다 이런 뉴스가 많다 보니까 실제로 간혹 가다가 이제 내가 내신이 잘 나와도 여기 말고 특성화고에서 반도체 관련 학과를 갈래 아니면 내가 굳이 뭐 성적이 안 나올 것 같으면은 굳이 뭐 내가 일반 4년제 대학을 가지 않고 차라리 전문대학교로 가서 내가 생산직을 지원할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사회적 분위기는 예전과 다르게 이제 그런 생산직이나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해서 인식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내신 경쟁에서 밀려서 자퇴하고 내신 경쟁이 빡세기 때문에 자퇴한다 이렇게 보기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인식 구조라든지 사회적인 경제 구조가 변화하면서 자퇴한 경우가 좀 있는 거지 이것을 갖다가 단순하게 내신 경쟁 때문이다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자극적으로 일반 언론에서는 5등급제가 되면서 애들이 많이 자퇴한다. 1등급, 5등급 못 맞으면 다 망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를 쓰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이제 5등급 나오기 쉽지가 않은데 한 학교에 실제로 한 2-3명 있을까 봐요. 그래서 전과목 1등급 6개 강조했지만 전국 단위로 봤을 때 1.1%고 그리고 아마 지금 2학년 1학기까지 이 친구들 성적이 지났고 그거 확인해 보면 1.1%도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그러면 3학년 1학기까지 가면 더 안 되겠지. 지금 고2 기준으로 고2 친구들 1학년 거고 전수조사 해보니까 전국의 1.1%. 그러면 아까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이미 더 낮아졌을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지역에서 그나마 공부 좀 잘한다고 인식이 박혀있는 영석고 같은 경우는 이미 5등급이 없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무조건 다 의대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의대가 1년에 몇 명 뽑냐 그러면 한 3, 4천 명 정도 뽑는데 지금 인원이 전국에 4천 명 되니까 전국에 5, 1등급 인원이 의대 인원보다 많네? 근데 생각해보면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의대 가는 건 아니에요. 한의대 가는 친구도 있고 수의대 가는 친구도 있고 약대 가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 대학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단순하게 그런 식으로 인원 가지고 1대1로 매칭해보면 그러면 내가 전국에서 학교에서 5, 1등급을 다 맞아도 의대는 못 가는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온다는 건데 그건 이제 잘못됐다는 거죠. 단순히 전과목 1등급 학생 수가 의대 정원보다 많다는 논리로 변별력을 분개하는 건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고교학점제가 변별력 확실히 오히려 있다는 거예요. 2, 3학년 성적이 누적되면 더 줄어들 거고 전과목 1등급 학생이 쏟아진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실제 비율은 전국에 연령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거 전이나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자퇴를 막 부추기고 이것 때문에 뭐 자퇴한다 그러고 우리도 자퇴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전략적 자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퇴를 해봤자 큰 이득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예전만 해도 한 5, 6년 전만 해도 실제로 내가 좀 내신 성적이 너무 안 나온다 싶으면 자퇴해버리고 재수학원 가서 2, 3년 하고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제 정시 100% 전형이 좀 많이 있었고 정시에서 정성평가를 보는 대학들이 많이 적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부 다 대학에서 수능이든 내신이든 어떤 거를 찾고는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냐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떤 친구들은 지금 사실상 불가능하냐면 검정고시 나와서 수능을 상당히 잘 봐도 지금 서울대를 갈 수가 없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검정고시 출신들은 학교 생활이 없기 때문에 거의 최하위 점수를 줘요. 정성평가에서. 그래서 최근 대학가가 단순히 수능 정신 구조에서 벗어나 학생부와 면접, 정성평가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퇴하고 내가 재수학원 가서 수능만 잘 본다고 하더라도 답이 안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자퇴하지 않으면 어떻게든 어쨌든 내가 대학을 다녔다 그러면 학교 안에서 수업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거 보면 28년부터는 이제 현행 고의가 기회는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제가 기회라고 말씀드리냐면 수능을 보는 지금 이제 올해 아마 역대 마지막 최단 인원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현역이 30만 명 조금 더 되는데 수능 보는 인원은 50만 명이 없습니다. 그 말은 N수생이 20만 명 이상 들어오죠. 실제로 저 아시는 분들도 예전에 제 친구가 이제 군대 갈 때 앞에 앉아있던 형님이 나이가 30 넘으셨는데 성대 반도체 공학과 졸업하시고 삼성에서 일하시다가 자퇴하시고 재수학원에 오신 분들 꽤 많았어요. 네. 지금도 아마 좀 있을 겁니다. 의대를 어떻게든 가겠다. 아니면 한의대로 가겠다.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정성평가 들어가 버리고 수능 과목 자체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N수생들이 많이 인원 자체가 줄어버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제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뭐가 있냐면 이미 올해부터 현역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많이 생겼어요. 정시도 현역만, 논술도 현역만. 이게 점점점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N수해가지고 어떻게 한번 더 좋은데 갈 수 있는 기회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고3 안에 무조건 끝내야 돼요.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뭐 해야겠지만 그런 정말 그런 경우가 아니고서는 일단은 학교 다니면서 했던 친구들을 우선적으로 무조건 뽑아가겠다. 이게 왜냐면 이제 지금 보시면 알지만 사회적으로 전체 50만 명 중에 30만 명 초반만 현역이고 나머지가 재수생이라는 건 그만큼 사회적 손실이거든요. 그 친구들이 이길 안 하고 공부만 한다는 거죠. 나이를 26, 27 먹고도 수능 다시 한번 보러 들어오고 이런다는 것 자체를 막아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험생 전략은 여기서 강조합니다만 수능을 잘해야 된다. 수능, 그러니까 결국에 학생부도 관리 잘해야 되는데 수능도 관리 잘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능을 안 챙겼을 경우에는 최저에서 많이 떨어질 거고 그러면 최저가 그만큼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 경쟁률이 낮아질 거고 그럼 최저를 통과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좀 상위권 대학에서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이제 고3 때 가서 하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틈틈이 서원이나 아니면 뭐 인강이나 뭐든 해서 어떻게든 내가 수능에서 어느 정도 등급, 적어도 최저 등급 맞출 정도로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수능학 문제 차이보다는 학생부 기반 영역 평가가 더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정시 파이터는 불리하다. 재학생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재학생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통합성이나 통합과학 과목 체계로 바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뭐든지 이제 입시판에서 좀 유명한 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무조건 첫 해가 개꿀이란 말이 있어요. 무조건 첫 해가 그러니까 어떤 시험 과목을 보더라도 처음 시행되는 과목이 제일 개꿀입니다. 왜냐면 그다음부터 기출문제가 쌓이기 때문에 점점점 어려워져요. 입시도 마찬가지예요.
완전 한번 바뀔 때 처음 들어가는 친구들이 오히려 위에 재수생들이 많이 없어지고 이 친구들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많아지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첫 시행 한 1, 2년 정도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재수생들이 많이 실제로 만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수 단위가 있지만 국어, 수업, 영어, 한국사 2단위, 통합사회, 통합과학 같은 경우 똑같이 이제 8단위이기 때문에 이수 단위가 높을수록 쉽게 말해서 대학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반영 비율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신으로 상위권은 확실히 변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1등급이 너무 많은 거 아니라 그럼요. 내신 점수 확보 자체가 필수고 통보도 우리가 같이 함께 중요하게 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내신 점수만 잘 나오면 되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신 점수만 잘 나와서 갈 수 있는 전형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생기부와 정수평가 그러니까 그럼 학교 활동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열심히 해야 돼요? 컨설팅을 막 몇백만 원 주고 받아야 되니까 이런 게 이제 어머님들도 기사 보신 분들 알겠지만 지금 이제 생기부 컨설팅은 정부에서 강력하게 단속이기 때문에 이제 못합니다. 메가스터디나 대성마이백 이런 데서 생기부 컨설팅 자체를 종료했어요. 여태까지 생기부 컨설팅이 어떤 식이었냐면 합격생 생기부를 구해옵니다. 그럼 그거를 보고 내가 이런 생기부 내용이 들어가서 이걸 가지고 대학을 갔으니 너도 이런 거 위주로 좀 쓰이게끔 열심히 활동을 해보자인데 그게 이제 사실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럼 이거는 진짜 그거 한 번 봤는데 뭐 몇백만 원 주고 하면 거기서 이제 수시 생기부에 대한 비난이 엄청나게 들어왔기 때문에 사교육 업체에서 이미 합격한 사람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생기부 컨설팅을 하는 건 정부에서 이미 불법화시켰기 때문에 물론 안 한다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2년만 되면 알만한 큰 업체에서 생기부 컨설팅 자체를 그런 식의 과거에 많이 하던 방식의 생기부 컨설팅은 거의 다 없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아시고 될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학교에서 시키는 거 다 하면 돼요. 아쉽게도 대부분 학교에서 시키는 걸 잘 안 해줍니다. 수행평가도 제가 해보면 남자생들이 좀 그런데 이번에도 그런데 연속고에서 시험 성적 잘 나오는데 수행평가에서 5점 당첨돼가지고 등급이 밀렸어요 실제로. 그런 친구도 꽤 많습니다. 여자 친구들은 뭐 꼭 그런 건 잘 안 그럽니다만 남자 친구들이 내신 지필 성적 좋아도 수행평가 안 챙겨서 거기서 꼭 3, 4점씩 까요. 그런 식으로 넘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당연히 수행평가 가지고 세부 특기사항 많이 쓰는 거예요. 수행평가 같은 거는 이제 학교에서 그냥 시키는 거잖아요. 그걸 열심히 안 하면 당연히 수행평가 좋을 수는 없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컨설팅 받고 모이는 큰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 특기사항 중요하기 때문에 수행평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학교 하기 전에 수행평가 같은 거 나오면은 제 수업도 그렇고 다른 선생님도 그렇고 이거 써와라 어쩌라 해도 학원에서 하는 것도 이제 뭐 안 써고 이러면 이제 가가지고 좀 잘 못하고 이런 경우기 때문에 수행평가나 학교 활동 중심이나 학교에서 시키는 거 정도는 그냥 무조건 다 하라. 열심히. 그리고 수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 챙기면 아까 최저가 걸려있기 때문에 수능만 가지고 대학을 간 건 아니지만 수능이 너무 안 나와서 최저가 안 되면은 날아가는 전형이 너무 많아버리기 때문에 수능도 틈틈이 챙겨야 됩니다. 적어도 어느 정도 최저 챙길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이제 저기다 말씀드렸는데 이러나 저러나 정시 전형 자체가 완전히 없애지 못합니다. 그 말이 즉슨 뭐냐면 우리 아이가 만약에 내신이 너무 안 나오면 마지막에 어떻게 해? 대학 갑니다. 수능으로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그냥 아예 신경 안 쓰면 재수해야 되는데 재수하게 되면 수능도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점점점 많이 생깁니다. 재학생끼리 경쟁하는 전형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N수 하면은 그 전형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생각해보면 N수생이랑 경쟁하는 거랑 수능 성적을 가지고 대학 가더라도 재학생이랑 경쟁하는 거랑 비교해보면 재학생끼리 수능 성적만 가지고 경쟁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능으로 대학을 갈 생각 없다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틈틈이 어느 정도 주요 과목 위주로 모의고사 스타일의 문제 많이 풀어보고 공부를 해놔야 된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여름방학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제 뭐 중세 고1 같은 경우는 이제 중세 국어를 좀 하기 때문에 요거 이제 그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중세 국어 같은 경우가 지금 고1 여름방학 때 안 해놓으면 이게 이제 나중에 친구들이 좀 너무 많이 힘들어서 저희가 이번 전형뿐만 아니라 어지간한 학원에서 전부 다 중세 국어 위주로 이제 수업을 많이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고1이든 저희가 이제 국어에서 문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문학이라든지 독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틈틈이 훈련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위주로 좀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떤 식으로 커리큘럼 진행한다 이런 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간단한 시간이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국어 과목에 대해서 각각의 과목을 여러 과목 때 어떤 식으로 좀 공부하는 게 좋다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 1학년 때는 이제 공통국어라는 거 있거든요. 1학년, 2학년 문법, 문학, 독서 모든 교과목에 대해서 학습하고 통상적으로 중간 때는 문학을 보고
문학이나 문법을 보며 기말 때는 이제 독서를 좀 보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는 학교에서 2, 3학년으로 가면은 이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한 학기 내내 문학만, 한 학기 내내 독서만, 한 학기 내내 문학만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학교마다 약간 다른 게 영석고 같은 경우는 또 이제 2학년 1학기가 문학이었고 2학년 2학기 돼서 문법을 하는데 여전히 문학을 또 해요. 진도를 그냥. 그런 경우도 학교마다 약간씩 달라요. 이제 문학을 내신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면 공부를 할 때 무조건 학교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봐요. 실제로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특정 작품, 특정 부분에 대한 해석이 광동고랑 영석고랑 달랐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그냥 학교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셔요. 그래서 교과서 작품, 모의고사, 학교 필기 뭐 이런 거를 다 전부 다 보고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되 단순하게 암기만 하면 이제 문제가 안 풀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대부분의 친구들이 학교 시험 범위에 있는 작품은 잘 푸는데 좀 유난히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이 보면은 아직까지 뭐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거냐면 외부 지문이 거기 조금만 꼈을 때 응용이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내신에서도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그 등급을 가르기 쉬운 방법 중 하나가 뭐냐면 외부 지문을 그냥 어려운 거 하나 내버리면 돼요. 왜냐면 그건 사실 이제 뭐 외부 지문이라는 거 학교에서 수업도 안 해주고 그냥 아무거나 그냥 연관성 있다 해가지고 그냥 내버리면 사실 뭐 이제 할 말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시험 범위를 또 무진장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요새 점점점 외부 지문을 갖다 좀 많이 넣으십니다. 그래서 이게 외부 지문이 쉽든 어렵든 유독 외부 지문에서만 주고 나오면 시험 범위에 있는 건 다 맞는데 외부 지문만 주고 쓰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캐리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뭐 단기간에 뒤에서 말씀드리지만 단기간에 해결된다기보다는 좀 힘들더라도 꾸준하게 그냥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정확히 표현 연습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근데 이제 비문학이 만약에 수능에서 나온다 그러면 이제 지문별 설명 개념에 대한 완벽한 개념 이해와 암기 그리고 모의고사 지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선지 디테일도 파악하고 특히나 이제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걸 만드시킨 이제 지문 내용을 구조화를 많이 해요. 근데 이번 독서 같은 경우는 이게 범위도 넓은데 실제로 어머님들 보통 좀 깜짝 놀라시는 파트가 독서 보시면은 대학교 2학년, 대학교 2, 3학년 정도 수준의 논문에서 스크랩해서 비문학을 내는 거예요. 지금 구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법지문 같은 거 하는데 한번 어머님이 상담 들어와서 어떤 분이 그 예전에 한 2년인가 3년 전에 법대 나오신 분인데 자기가 학부 2학년인가 3학년 때 협법 총무에서 봤던 게 왜 여기 있냐고 해가지고 말씀드린 게 거기 이제 그런 식으로 법지문 같은 경우는 실제로 대학교 과정에 있는 거를 스크랩해서 모의고사나 변형해서 수능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만약에 수능에서 나오면은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그렇게 디테일하게까지는 안 물어봅니다만 이게 어쨌든 내신에서 물어본다는 건 어쨌든 그 지문 내용 자체는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문제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기 전에 거의 외우다시피 하는 거예요. 비문학 같은 경우. 그래서 여기를 좀 많이 어려워요. 비문학 자체.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거시적인 체계를 좀 많이 중요하게 보고 큰 틀에서 이제 이거 의문이란 건 이런 거네, 문장이란 이런 거네, 단어란 이런 거네, 큰 틀에서 목차를 먼저 외우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어떤 변동 현상이 있고 어떤 문장에서 어떤 뭐 절이 있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뼈대를 먼저 갖추고 그 뼈대 안에 세부적인 틀을 좀 맞추는 방식.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문제풀이나 양식이 많이 중요하고 그래서 문법이 조금 이제 문제가 되면 초반에 좀 잘하는 것 같다가 각각의 파트는 되게 잘해요. 시험을 보고 중간 테스트 보고 하면 각각의 파트는 잘하는데 이게 이제 종합으로 시험을 가다 보면은 내가 하나의 개념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개념 앞에서 배운 개념과 뒤에서 배운 개념을 엮어서 이제 출제를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멘붕이어서 갑자기 시험 성적이 좀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을 생각해요. 한번 말리기 시작하면 문법 같은 경우는 아예 문제가 못 풀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문법 같은 경우도 좀 힘들겠지만 거시적인 체계를 위주로 이해하고 암기하면서 여러 번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연습이 좀 고통스럽겠지만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수능으로 가게 되면 이제 사실상 시험 범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내신이야 어떻게 시험 범위가 있고 어떻게든 뭐 양치기를 하든 뭐 하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수능으로 가면 애들이 많이 죽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구두급제는 구두급제고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사고력, 독해력, 추론력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고력과 독해력, 추론력이라면 어떤 거냐면 내가 너가 난생 처음 보는 지문과 작품을 줄게. 그럼 너가 여기서 일단 빠르게 핵심을 찾고 내가 여기에다가 모든 말을 써주지는 않을 거야.
그럼 내가 준 거 가지고 단서를 조합해서 여기 없는 말을 추론해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삼단독법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런 건데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살아난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와요?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그럼 마지막 결론 부분에 있는 걸 지문에다 안 써준다. 그럼 그런 부분에 내가 써준 단서만 가지고 조합해서 찾아내. 그러니까 이건 하루 아침에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틈틈이 연습을 해야 돼요. 문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문학도 작품에 대해서 단순하게 암기하는 건 아예 의미가 없습니다. 작품에 대한 디테일한 해석을 요구하지는 않고요. 시험의 기준에 있어서 외적 증거라는 이제 보기를 무조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뭐냐면 단서를 준다는 이유입니다. 이런 작품을 줘. 그럼 특정 작품을 주면 강사들도 잘 모르는 작품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그 작품에 대한 해석을 아이들한테 요구하는 건 사실 무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를 푸는 건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냐 그러면 보기를 무조건 줘요. 그럼 보기에서 예를 들어 시대상이죠. 이 작품이 쓰인 시기는 일제강점이다. 이 작품이 쓰인 시기는 뭐 전쟁통이다. 그러면 이 작품에 대한 특정 부분이 어떤 식으로 해석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더라도 보기에서 제공한 시대상이라든지 작가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 작품 안에 있는 특정 시험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하는 게 뭐 하늘 이러면 무조건 좋은 거고 햇빛 이러면 무조건 좋은 거고 어둠 이러면 무조건 나쁜 거고 그럽니다만 실제로는 작품마다 어떤 관점에서 어떤 내부적인 정보를 가지고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실제로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일률적으로 암기를 한다 그러면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EBS 같은 경우도 물론 연계가 됩니다만 간접 연계라는 게 뭐냐면 직접적으로 그 작품에 있는 걸 그대로 낸다. 아니면 거기에 있는 그 논리를 그대로, 그 작품에서 논리를 그대로 가져온다 이런 게 아니라 작품은 가져오더라도 관점을 다르게 보기를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EBS에서 예전에 나왔던 연계 작품, EBS에 실려 있어서 그걸 수능이 냈어요. 그럼 아이들이 EBS에 있는 내용 가지고만 풀었더니 틀려요. 왜 그러냐면 보기를 갖다가 다르게 내버리면 외부 정보를 갖다가 EBS에 실려있는 내용이랑 수능에서 제공하는 내용이랑 다르면 당연히 수능에서 제공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암기를 하고 들어갔으면 틀리게끔 문제를 낸 거죠. 실제로 22년도 수능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출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연계에도 큰 의미가 없어요. 연계도 큰 의미가 없고 지문을 기준으로 유기적인 독해 능력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보통 이제 비문학 하겠다 그러면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데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으면 좋은 건 맞아. 근데 이제 지금 와서 그 어릴 때 독서를 안 해놓은 걸 채울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는 배경 지식보다는 독해력이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독해력을 어떤 식으로 키우냐 그러면 수능 형태의 지문, 시험용 지문을 여러 번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논문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릴 때 그 책이 물론 그거 많이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만 그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냐면 배경 지식보다는 독해력이라 하면은 문장 전에 단어, 문단, 글 단어 점점점 이제 인지 구조가 커집니다. 사람은. 그러면 각각의 단위에서 어떤 식으로 읽어내고 예를 들면 똑같은 단어더라도 그러니까 각각의 단위는 단어지만 이게 중요한 단어하고 중요하지 않는 단어가 있단 말이에요. 읽어낼 때. 그러면 내가 중요한 단어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서술어를 기준으로 이제 뭐 흔히 말해서 이제 요새 뭐 많이 쓰는 말 중에 뭐 서술 범주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단어가 어디까지 서술의 맥락에서 읽어내야 되고 어디까지는 뭐 굳이 읽을 필요가 없고 이런 거를 구분하면서 읽어나가야 되고 특히나 이제 마지막에 특히나 이제 결국에는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문단별로 이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문학 지문이 보통 6문단, 7문단 된다 그러면 적어도 쉽게 말해서 독해력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게 뭐냐면 각각의 문단을 구분해놓은 이유가 각각의 문단별로 핵심적인 내용을 무조건 담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7문단짜리 글을 읽었을 때 적어도 7가지 정도 핵심적인 생각은 머릿속에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연습을 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히나 제일 오래 걸리고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물론 유난히 좀 빨리 되는 친구들이 있고 느리게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일어나저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가긴 가요. 이게 뭘 나중에 가서 정말 안 된다 그러면 전략적으로 이렇게 좀 포기할 수 있습니다만 이거를 갖다가 포기하게 되면 사실 전체 시험에서 17문제가 비문학이기 때문에 이거 좀 잘 안 올라가기 때문에 어쨌든 끝까지 힘들겠지만 어릴 때 좀 열심히 해놓으면 그것도 이왕 할 거면 그냥 책을 많이 읽어라 이거는 좀 미치기만 거든요. 비문학 형태의 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의고사 기출지문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기출지문에 대해서 정확히 정독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해요. 특히나 고등학생이니까.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 전체가 시험 범위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신보다 시험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내신에선 중간과 기말이 있기 때문에 좀 잘라서 시험을 보는데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중세국어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시험 범위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무쇠점 없이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암기는 필수지만 암기만으로 푸는 문제는 또 안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교육 과정에서 명확하게 또 안 나오는 내용 아니면 좀 나오더라도 굉장히 사이드에 있던 내용을 비문학 지문처럼 줘요. 그러면 그거를 거기서 읽고 나서 그 논리에 맞춰서 문법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암기만 돼 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이제 퍼즐형 문제라 해서 내가 개념을 알고 있어도 문제에서 주어진 이제 게임처럼 문제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건 뭐 1점, 이런 건 2점. 그러면 그런 거를 좀 따져서도 풀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자주 나오는 최신 기출 유형에 맞춰서 내가 배운 거를 적용해 본다는 느낌으로 여러 번 이제 여러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진행이 됐고, 그러면 이제 뭐 저희가 이런 식으로 실제로 수업 자료 필기 자료 이런 것이 이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름방학이 되면 아이들 시작하면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문학에서 어떤 부분을 어떤 식으로 좋게 봐야 어떤 식으로 봐야 되고, 각각의 이제 포럼이나 이런 제품에서는 핵심적으로 봐야 될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이제 정리해 보는 그런 시간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 하고 나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과학을 설명해 주시니까 사회 같은 경우로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통합사회 2와 이제 흡사 2를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통합사회 2가 이제 좀 1보다는 좀 더 어렵습니다. 2학기 때 통합사회 2 가지고만 시험 봅니다만 나중에 수능으로 가게 되면 25문제를 통합사회 1과 2로 이제 수능을 보게 되는데, 통합사회 2가 보통 애들이 조금 이제 어른들도 힘들어하는 부분이 인권 보장하고 헌법 이런 거 나오면 이제 힘들잖아요. 그다음에 사회 정의 불평등 아니면 시장 경제, 경제 부분을 좀 애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나 좀 이제 이런 게 좀 나오기 때문에 수요 법칙이나 공급 법칙 그리고 이제 무역하는 게 좀 나오거든요. 무역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국가가 어떤 국가에 뭐 어쩔 때 수출을 하고 어쩔 때 수입을 하고 이런 것과 관련된 좀 계산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런 걸 조금 힘들어하긴 하는데 어쨌든 이런 거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한국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근대사를 위주로 렌즈 시대부터 최근 현대사까지 한국의 이런 변동 역사적 변동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사회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회 같은 경우가 이제 기존의 사회탐구를 9개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이제 내신을 하더라도 9과목을 다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통합사회 1과 2를 묶여놓다 보니까 어떤 건 좀 빠지면 역사 과목은 사실상 통합사회 1과 2는 없으니까 수능으로 갔을 때 역덕이라고 하죠. 역사 덕후라고 하는 이제 역사를 엄청 좋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매니아층이 있어서 그냥 역사를 다 외우면 끝나서 동아시아사랑 세계사를 수능으로 보는 친구들이 좀 있었는데, 이제 통합사회 1과 2에서는 역사적 지식이 거의 이제 많이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사회 1 같은 경우는 윤리와 지리 그리고 사회 문화에서 문화 파트를 위주로 좀 구성이 되고 있고요. 윤리 파트는 이제 특정 사안을 바라보는 이제 여러 사상가들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고, 특히나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여기가 이제 국어 실력과 좀 많이 연관이 돼요. 특히나 윤리 파트. 그래서 이제 원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보통 과학, 내가 윤리랑 화학을 하고 나머지 하나에 대해서 선택 과목을 갖다가 뭐 윤리를 하겠다, 뭐 지리를 하겠다, 약간 좀 아리까리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윤리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비문학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사상가들마다가 그 사상적인 견해가 아다르고 어다르는 게 있다 보니까 그 아다르고 어다르고를 찾아내는 능력을 이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보기가 그냥 하나 줘요. 어떤 사상가의 입장을 줍니다. 그냥 어떤 사상가의 대표적인 글을 써요. 그럼 이걸 읽으면서 잠깐만 이거 누구였지 한데, 그 글에서 어떤 사상가라는 걸 뽑아내려면 기본적으로 그 글의 핵심적인 키워드를 독해력이 없으면 뽑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리 같은 경우는 이제 비문학적인 좀 어느 정도 마인드가 있어. 비문학을 좀 하는 줄 아는 친구여야 되는 거지. 너무 못하면 이제 좀 이거를 거기서 지문에서 못 찾아내기 때문에 문제를 다 틀리게 됩니다. 내가 설령 어떤 사상가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전부 다 암기하고 있더라도 아리스토텔레스가 했던 말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안 나오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랑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 중에 비슷한 말을 약간 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겹치는 말 중에 차이점이 있는 단어 한두 개 정도만 단서를 주고 누가 했던 말인지 안 알려주고 그냥 다음은 갑 사상가가 했던 말이다. 읽어봐. 그리고 이거 얘가 했던 말 중에 맞는 말과 틀린 말을 골라봐. 모지 선다중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이제 비문학처럼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리 파트가 그나마 이제 좀 과학 같아요. 얘는 좀 많이 외우고 지도 정도만 볼 줄 알고 그러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과 친구들 중에 2학년 때 선택하면 뭐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이제 이런 거 자신 없다, 이런 거 너무 지루하고 자신 없다 그러면 차라리 지리하라고 합니다. 일부 지구과학과 겹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물론 많이 겹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지리 파트를 보통 이과 친구들이 사회를 하겠다 하나 그럼 지리 파트 모르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제시된 지도자를 보고 지리적 특성과 기후 특성을 도출하는 능력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도를 볼 줄 알고 각각의 지역에서 어떤 특성이 있는 정도만 좀 정확하게 과학처럼 외우고 있으면 문제를 푸는 게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정리한다 그러면 지리 파트를 하나 정도 한 과목 정도 선택하는 것이 쉬운 거죠. 근데 이제 문화 파트 같은 경우는 각각의 지역에 대해서 문화, 각각 얘도 이제 좀 지도가 많이 나거든요. 문화나 지리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특정 지역에서 어떤 문화권이 있고 어떤 음식을 먹고 있고 어떤 뭐 문화적인 변동 현상이 있고 이런 거를 주로 이제 학습을 하는 단원이다 보니까 제시된 사례에서 나타난 문화적 요소와 어떤 관점 같은 걸 정확하게 도출해내는 훈련이 필요하고 여기서는 이제 지도가 나오는 파트는 지리 파트랑 거의 겹칩니다만 이 문화 파트만의 특별한 내용 중 하나가 또 어떤 거냐면 여기도 약간 비문학 같은 요소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다. 어떤 막 사례를 특정 지역에서는 이런 식의 현상이 있었는데 여기서 드러난 문화 변동의 사례가 모르는 것은 어떤 거야?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꼭 그 읽을 때 기본적으로 비문학적 능력이 좀 없다 그러면 잘못 모독하게 되면 결론을 좀 잘못 넣는 거죠.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식으로 많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합사회 2에서는 정치하고 경제 사회 파트이기 때문에 흔히 말해서 일반성이라고 해서 경제라든지 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많이 하는데 정치랑 이제 법 파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 중간중간에 보면 알겠지만 뭐 애들이 뭐 이런 것까지 한 10회 정도 좀 어려운 내용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 조항이 좀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노동법과 관련된 좀 노동법 중에서 청소년이 어떤 식으로 노동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학습 내용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에 제시된 상황에서 어떤 법규과 정치적 상황인지 도출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보니까 문제에 제시된 상황이라는 게 예를 들면 비문학적인 독해력이 있어야 됩니다. 상황을 주고 그러면 뭐 갑이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가다가 어느 업체에서 일을 하다가 몇 시간짜리 그 노동계약을 했는데 여기서 위반된 뭐 노동 비반 상황은 무엇인지 이번에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오독을 하게 됩니다. 혹은 내가 읽다가 어딘가를 좀 잘못 생각해서 이제 문제를 잘못 도출하게 되면 이제 틀리게끔 구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통합사회 2와 관련된 파트에서는 법 파트에서 정치 파트에서 특히나 더 비문학적인 능력이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 이제 그리고 경제 파트에서는 이제 사실 여기가 계산이 좀 많아요. 계산이 좀 어렵습니다. 실제로 현행 수능 경제에서 킬러라고 불리는 교역, 무역 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통합사회 2에. 지금 그러니까 경제가 보통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50만 명이 수능 문제가 있잖아요. 경제 선택자가 5천만 명. 그 이유가 있어요. 문과에서 그나마 문과가 물론 이과보다 공부 못하는 건 맞지만 문과 안에서 그나마 공부를 잘한다는 친구들이 정치화법 아니면 경제를 선택합니다. 근데 이제 경제를 하는 친구들도 어려워하는 파트가 교역과 관련된 파트인데 그 교역과 무역과 관련된 파트가 이제 좀 중요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것과 관련해서 계산하는 게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래프 보면서 좀 상황이 좀 여러 개다 보니까 좀 공부를 제대로 안 해놓거나 아니면 이해를 좀 잘못하면 문제가 계속 안 풀리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정확하게 공부를 해놓으시는 게 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저는 아마 학교별로 다르겠지만 선택 과목으로 경제가 있긴 할 텐데 모르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서 아마 폐암될 가능성이 있고 굳이 저는 이거는 이제 권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 파트 같은 경우는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거고 문제에서 제시된 상황 속에 나타나는 사회적 갈등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한 해결 뭐 이런 거를 도출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보통 어려운 건 없고 법 파트와 경제 파트가 조금 어렵고 실제로 수능에서도 이 두 개를 가지고 지금 이제 현행 고이들이 보는 모의고사가 이제 내년 수능 고3들을 평가하기 위한 수능에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될 것 같은데 그 현행 고이 기출 문제들을 보더라도 맨 마지막 문제에 경제 파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은 내년에 이제 이과 친구들이든 문과 친구들이든 수능을 볼 때 이 경제 파트에서 변별을 좀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일부 대학교 같은 경우 정시전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뭐 정시가 중요한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내가 인문계열로 지원하겠다 그러면은 서울에 있는 상위권 학교, 중상위권 학교는 대부분 그럽니다. 안 보진 않아요. 문과든 이과든 보긴 봐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반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반영비를 다르게 내가 공대를 가겠다 그러면 통합과학을 200점, 통합사회를 100점.
내가 문과 쪽을 가겠다 그러면 통합사회를 200점, 통합과학을 100점.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둘 다 보긴 봐야 되고 실제로 서울에서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갔으면 좋겠다 하는 대학은 정시 기준으로 대부분 통합사회든 통합과학이든 둘 중 하나만 반영하지 않고 둘 다 반영을 해요. 최저의 선을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두 개 평균으로 맞는 학교도 있고 아니면 이제 둘 중 하나만 반영하는 학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내가 정시로 이도저도 안 해서 내가 정시로 좀 지원하겠다 그러면 이러나 저러나 둘 다 반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조금 지금 이과 이런 친구들도 나중에 이제 갑자기 하게 되는 이유가 대부분 뭐냐면 얘로 최저를 맞춰야 되고 통합과학으로 최저 맞추면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통합과학은 일단은 난이도 자체로 어렵게 낼 만한 요소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고 그리고 실제로 통합과학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통합과학에서 만점이나 그 이상 만점 정도의 점수를 맞아서 내가 그거 가지고 의대를 가겠다 이런 친구들 여전히 정시로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없어진다 해도 그래서 통합과학은 여전히 점수 따기가 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학습하는 양만 보더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 통합사회에서 이제 아마 여태까지는 그렇고 지금도 이제 현행 고3들 같은 경우가 이과였어도 최저를 사회로 맞춥니다. 그게 이제 다 열렸기 때문에 그 이유가 과학에서 3등급 받는 거랑 사회에서 3등급 받는 거랑 몇 배 차이인 거예요. 현행 기준. 과학에서 수능으로 3등급 받으려면 공부량이 지금 기준으로는 거의 10배 정도